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전 6시에 중요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운명도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하시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금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입 물가죠. 자, 이 수입 물가는 근원 물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원 물가는 대한민국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 상승률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2.8% 상승률 나왔습니다. 4월 달에 0.4% 상승률이었는데 한 번에 마이너스 2.8%로 뚝 떨어진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12%가 나왔습니다. 4월에 마이너스 6%, 그리고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9.1%보다 훨씬 낮았다는 거죠. 수입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흐름이 올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빨간색이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 멀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자, 과거의 좀 흐름을 볼까요? 자,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었던 2014년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요. 또한 2019년 하반기에도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지속이 됩니다. 그때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 물가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역시 이때도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수입 물가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품목이 영향을 줬을까요? 자,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해서 원재료,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전부 다 4월 대비해서 하락폭을 확대시키거나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결론은 원자재 하락이었다는 거죠.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는 게 수입물가 지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 초부터 현재까지 수입물가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알겠다. 이게 지속성을 갖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타나야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건데, 앞으로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환율이란 변수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왜 환율을 주목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2% 상승률은 원화 기준입니다. 하지만 계약 통화 기준으로 마이너스 15.4%예요. 만약에 원화 약세가 없었다면 수입 물가 하락폭이 더욱더 컸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물가 상승률 흐름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물가를 전망할 때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국제 유가와 환율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 12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낮아진 수치예요. 자, 환율을 1년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1년 전보다 워낙 강세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년 전과 비교해 보지 말고 한 10월 달과 비교해 볼까요? 10월 달에 비교해 봤더니 그때보다 현재가 훨씬 원화 강세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원화 초약세의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수입물가가 다 비쌀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1100원대에 익숙했던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거 모든 것이 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 9월부터는 그런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워낙 강세 요인과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잊지 마세요. 물가는요, 무조건 1년 전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4분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먼저 작년 10월까지 무려 27.7% 상승한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CPI와 그리고 근원 CPI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가스만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0.9%포인트 가까이 낮아질 것이다. 헤드라인 수치뿐만 아니라 근원 CPI까지도 같이 낮아질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던 시기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 전기요금 요인과 워낙 강세에 따른 추가 물가 하락 압력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4분기에는 근원 CPI가 낮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을 이유로 통화정책을 바꿀 거라는 전망이 팽배한 거죠. 지금 전체 채권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이런 곳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통화정책, 두 번째가 주력 산업의 성장세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신의 영향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워낙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주는 거 보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계속 강경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 감소세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대한민국 수출 침체, 환율 약세에 큰 영향을 줬었죠. 그런데 최근 반도체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바닥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금리로 다시 칼춤을 추지 않는다면은 환율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근원물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자, 5월 CPI에서 근원물가가 3.9%가 나왔죠.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전체적으로 이 근원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여전히 긴축 기조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근원물가가 낮아지게 된다면 금융 안정 측면이나 경기 부양 측면에서 통화정책을 다르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근원물가가 낮아질까? 한국은행도 근원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번에 발표됐었던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서 근원물가가 하반기에 2.9%, 현재 3.9%거든요. 그거보다 한참 낮아지는 것으로 봤고요. 내년 상반기에 2.1%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간단해요. 몇 년 동안 현재 3.5% 금리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의 싸움이고요. 한번 낮추기 시작하면 거의 분기마다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어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대로라면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금리 인하 시점을 아무래도 금리 인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고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CPI도 나왔었죠. 상승률 4.0%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4.9%, 시장 전망치 4.1%보다 낮았고요.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 CPI도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월에 5.5%에서 이번 달 5.3%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4.6%까지 낮아진 겁니다. 주거비는 좀 후행하는 지표예요. 이게 실제 주택가격하고 이제 월세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주거비를 제외하고 봤더니 정말 끈적끈적했던 코어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구나 체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채금리는 상승 중이에요. 어제 CPI 발표되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장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현재도 3.8% 수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민국 채권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4bp 올라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르고 채권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시장에서는요, 근원물가 하락폭, 이번 하락폭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7월 FOMC에서 추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채권시장이 반응을 해요. 하지만 이번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끝이 가까웠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미국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 참여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많이 반등을 했죠, 시장이. 그러면서 이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반등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지금 6개월 사이에 너무 올라가서 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분명히 내가 사자마자 오를 수 있을까? 바로 떨어지면 어쩌지? 이것을 고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잖아요. 자, 언젠간 기준금리 3.0%가 될 것이고 기준금리 2.5%, 다시 2% 순차적으로 낮아질 겁니다. 그때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금리 수준에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용기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 10년에 한 번 있는 긴축의 금리 고점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왜 지금이 기회인지 서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상 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